나 죽어. 하이 하이 하이. 어우. 아. 야. 6시에 왔습니다. 6시는 안 됐지만 6시에 왔습니다. 잠시만요. 오케이. 내 얼굴 못 보여줘요. 지금 얼굴이 없어요. 그냥 사주는 이미 옛날부터 했었는데 나는 이거 어째 봐야 되나 이거. 자, 사실 저는 정확한 뜻은 잘 모릅니다. 그냥 알려드리기만 할게요. 자, 일단 이게 뭐야? 네, 저는 오행은 불이고요. 오행은 불이고 그 다음으로 제일 기운이 센 게 물이 3개 있고요. 그 다음으로 센 게 나무가 3개, 그리고 흙이 하나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다네요. 근데 사실 이게 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게 나한테 있다는 건가? 적혀 있는 게? 금이 4개 있다고요? 좋겠다. 저도 좀 주세요. 자, 그래서 일단은 뭐야 이거 장정살이 뭐야? 저 일단 검색해보면서 해볼게요. 장정살이 뭐죠? 장정살 사주 뜻 알려줘. 장정살은 장수와 별의 의미로 조직의 중심에서 결단하고 책임지는 힘, 명예와 권위를 얻는 흐름을 말합니다. 그렇대요. 장정살은 뭐야? 아, GPT한테 물어봐야겠다. 아니다, 엘링 PT한테 물어봐야겠다. 엘링 PT. 지살은 뭐야? 이게 적혀있는 게 있는 거야? 뭐야?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화면 캡처 하는 법 아시는 분, 화면 캡처 기능 아시는 분, 키보드로 엘링 PT
화면 캡처하는 법 알려줘. 우와, 황금으로 코팅된 불도저라고? 좋겠다. 지금 맥북 쓰는데요. 화면 캡처하는 법 알려줘. 하람바 돋보기 캡처 검색해. 돋보기가 어딨어? 돋보기가 어딨어? Shift Command 4. 오케이. Shift Command 4. 오, 오, 오호. 아, 잘못 선택했다. 아이. 잠깐만. 오호. 오호. 자, 캡처했고요. 이거를 GPT야. GPT 켜. 진짜. 기계치. 저 컴맹이에요. 저 기계치예요. GPT야. 이거 분석하고 해설해줘. 자, 1. 성격. 정화는 촛불, 별빛 같은 불입니다. 장점. 감수성이 굉장히 풍부. 사람의 마음을 잘 읽음. 예술적 감각이 좋음. 섬세함. 책임감 강함. 그렇대요. 남들보다 분위기나 감정을 빨리 캐치합니다. 음악, 디자인, 영상, 작곡처럼 감성을 사용하는 분야에서 강점이 큽니다. 아하, 감사합니다. 그렇대요. 인프피 키보드 정보. 이거 동생 거 훔쳐온 건데 완전 그러니까 완전 저네요. 단점. 정화는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에서는 오래 생각합니다. 스트레스도 혼자 사귀는 타입입니다. 와따, 정확하노 이거. 와따, 이 정확하네. 하지만 월간의 목 그리고 목이 2개 있습니다. 목은 불을 키워줍니다. 즉 주변의 사람, 경험, 배움이 당신을 성장시키는 힘입니다. 혼자 있을수록 약해지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일수록 운이 좋아집니다. 와, 그렇대요. 혼자 하면 안 된다는 건가? 직업은 이 사주는 예술성이 상당히 강한 편입니다. 잘 맞는 분야. 음악, 작곡, 작사, 공연, 영상, 광고, 콘텐츠, 기획, 디자인, 브랜딩, 교육. 특히 감정을 전달하는 일에서 강합니다. 돈만 보고 하는 일은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저는 6시 30분, 오전 6시 30분 태어났습니다. 돈복은 한 번에 크게 버는 스타일보다 꾸준히 커지는 구조입니다. 20대 후반부터 재물운이 안정되는 편입니다. 그런가?
저 영상 아니요, 저 하면 다 잘해요. 오, 신기하다. 인간관계. 사람 보는 눈은 꽤 좋습니다. 하지만 정 때문에 안 맞는 사람도 오래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을 너무 믿는 부분은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대요. 그렇다고 합니다. 와, 이거 엘님들 궁금해 할라나? 결혼 눈이 있네. 이건 저만 알고 있을게요. 카메라 못 켜요. 시간 까면 안 돼요? 모른 척 해주세요, 그럼. 살날리면 뭐라고? 아, 그래? 그럴 수도 있어? 진짜 모른 척 해요. 아, 나 라이브 안 해. 그런 게 있어? 난 그런 거 몰랐어. 나한테 피해주면 나도 저주할 거야. 진짜 하지 마. 네, 그렇습니다. 건강. 물 기운이 많아서 신장, 허리, 손발 냉증, 수면 패턴 관리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운동을 꾸준히 하면 운 자체가 좋아지는 사주. 그래서 제가 운동을 진짜 맨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알고 있진 않았지만. 운의 흐름. 20대 방향을 찾는 시기, 실패와 경험이 많습니다. 좀 그런데. 30대 성장하는 시기, 가장 성장하는 시기, 실력이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감사해요. 저 수가 제일 많다 했어요. 그러니까 수랑 목이 3개씩인데 물기운이 더 세다고 했어요. 40대 재물은 상승, 사회적 위치도 안정됩니다. 좀 늦네. 약간 좀 그러네. 약간 불편하게 하네, 나를 사주가. 이 사주의 핵심 한 줄. 감성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생각이 많고 고민도 많지만 그 고민을 작품이나 결과물로 표현할 때 가장 큰 강점이 드러납니다. 했던 말이잖아요. 이 사주에서 눈에 띄는 특징. 정화 일간으로 섬세하고 감성적이며 창의성이 강함. 해 2개, 묘 2개가 있어 물과 나무의 기운이 강한 편입니다. 나무는 불을 키우지만 물은 불을 매약하게 만들 수 있어 이상과 현실 사이에 갈등을 겪기 쉽습니다. 와, 이거 진짜 난데 이거. 와, 이거 진짜 난데. 관성. 정관이 강하게 나타나 규칙, 책임감, 성실함이 돋보입니다. 진짜 인정. 고마워. 다만 스스로에게 엄격해 스트레스를 쌓기 쉬운 면도 있습니다. 와, 진짜 인정. 야, 진짜 인정. 식신도 있어 표현력과 창작 능력이 있으며 꾸준히 자신의 작품을 쌓아가는 데 유리한 구조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주 명리는 전통적인 해석 체계로 과학적으로 검증된 미래 예측 방법은 아닙니다. 따라서 자신의 성향을 돌아보거나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 정도가 적절합니다. 그렇대요. 일단은 저의 그 만세력 그거를 보고 GPT한테 해설 맡겨본 건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사주 해설을 읽어드릴게요.
자, 칠흑 같은 밤바다 위를 밝히는 고고한 등불. 망망대해 위에 떠있는 조각배에서 촛불 하나가 외롭게 하지만 꿋꿋하게 타오르고 있는 형상입니다. 주변은 온통 물바다라 언제 꺼질지 모르는 위태로움이 있지만 배 밑바닥인 나무가 젖지 않도록 당신을 지탱해주고 있어 절대 꺼지지 않는 기적을 보여주는 모습이죠. 와따 마이. 그니까 간신히 버티고 있다 이 얘기 아니야. 좀 불편하네. 그러니까 물기운이 세서, 제가 오행이 불인데 물기운이 세서 불이 언제 꺼질지 모르는데 그래도 나무가 그 다음 세 개로 제일 세서 안 꺼지고 계속 타고 있다 요 말이잖아요. 외로운 촛불. 맞아요. 이런 해석이 나오는 이유는 일간인 정화가 월지와 시지의 뭐라 하나 이거. 네, 이런 해석이 나오는 이유는 일간인 정화가 월지와 시지의 개수라는 거대한 물의 세력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불은 물을 만나면 꺼지기 마련이지만 백선우님의 사주는 지지의 묘목과 해수가 합을 이루어 나무의 기운으로 변하면서 물의 기운을 빨아들이고 불을 살리는 수생목생화의 흐름이 기가 막히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형성이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네. 나무도 있어서 나무에 물을 주고 그 나무가 불을 계속 또 살리는 기가 막히는 흐름이라고 하네요. 수생목이 좋은 거예요? 근데 몰라요 저. 이게 뭔데요? 명리학적으로 이를 관인상생의 구조라고 하는데 나를 억압하는 스트레스나 환경을 배움과 직관으로 승화시켜 나만의 무기로 만드는 능력이 탁월함을 의미합니다. 이야, 좋은데? 연주와 시지의 도화살과 현침살은 당신의 예리한 감각을 더욱 돋보이게 하네요.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 주변 상황이 힘들게 느껴져도 겁먹지 마세요. 감사해요. 당신의 위기가 올라올수록 머리가 더 비상하게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왜? 하지만 생각이 너무 많아 스스로를 괴롭히는 경향이 있으니 진짜 인정. 머릿속에 스위치를 끄고 단순하게 행동하는 연습만 더한다면 이 사주의 잠재력은 그야말로 폼 미쳤다. 폼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대요. 어깨다. 폼 미쳤대요 저번에. 저보고 폼 미쳤답니다. 자, 다음 해설 읽어볼게요. 제목: 물과 나무의 환상 콜라보. 근데 이제 금이 빠진. 이거 진짜 킹밖에 안 해. 진짜 어이가 없네. 근데 이제 금이 빠진 이 제목이에요. 자, 마치 울창한 숲속에 맑은 호수가 흐르고 그 위에 따스한 모닥불이 피어있는 풍경입니다. 수와 목의 기운이 사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지혜롭고 깊이 있는 사고를 하며 남다른 직관력을 자랑합니다. 감수성이 풍부하고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학자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죠. 학자? 학자는 모르겠는데. 사주 원국을 보면 수3과 목3이 매우 강한 반면 화1, 토1은 상대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결정적으로 금이 0! 기운이 아예 없습니다. 하나 진짜 의의가 없네. 그
금은 이 사주에서 결과물을 맺는 결실이나 맺고 끊는 결단력을 의미하는데 어떡해? 안 되는데? 이거 진짜 인정이다. 와. 이것이 없다는 건 시작은 창대하나 끝이 미약할 수 있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스트레스 받네. 오행의 원리로 볼 때 목, 인성이 너무 강하면 불, 일간이 타오르기 전에 연기만 나고 질식할 수 있는 목다화식의 우려가 있습니다. 뭐라카노 너무하네. 또한 금이 없으면 현실 감각이 떨어지고 뜬구름을 잡는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와, 옛날에 진짜 심했는데. 결단력 있어요. 금목걸이 금팔찌 하면 돼요. 그죠? 백금도 된대요. 그래서 저는 액세서리 좀 많이 하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많이 하고 다녀서 요즘에. 그래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생각의 숲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현실적인 도끼가 필요합니다. 도끼, 그 나무 찍는 도끼가 필요하대요. 부족한 금기운을 채우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결론부터 말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알겠어요. 결론부터 말할게요. 자, 결론부터 말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은 헬스처럼 쇠를 만지는 근력 운동이 좋고, 이거 너무 잘하고 있네 나. 액세서리는 메탈 시계나 은반지를 추천합니다. 오케이, 잘하고 있고요. 흰색 계열의 옷을 입거나 근데 패션까지 간섭하냐? 그래, 계획을 세울 때 수치화하여 기록하는 습관이 당신의 부족한 결실을 운을 꽉 채워줄 것입니다. 그렇대요. 실버 말고 금을 해야겠네. 실버보다 금을 좋다고? 근데 여기 메탈 시계나 은반지 추천한다는데요? 그냥 쇠떼기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잠깐 불편하네 이거. 자, 다음, 귀인이 하드캐리하는 선택받은 촛불. 오케이, 귀인이 있어야 되네. 귀인이 누굴까? 얼른 와주세요. 당장 나에게 와주세요. 밤하늘의 별빛처럼 은은하게 빛나는 정의 일주입니다. 정의 일주는 60갑자 중에서도 천을 귀인을 깔고 앉아있는 몇 안되는 복받은 일주로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마다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는 인보 끝판왕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그러면 좀 있다는 건가? 오케이, 그렇대요. 정화 일가는 예의 바르고 따뜻하며 섬세한 감수성을 지녔고, 일지 해수는 정관이라 반듯한 원칙주의자의 면모를 더해줍니다. 십성 분포를 보면 편인 3과 정관 2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 전형적인 선비 혹은 연구자 스타일입니다. I'm a 선비 and 연구자. 그렇대요. 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이면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내가 통찰력 하나는 진짜 죽이지. 진짜 인정합니다. 어때요? 인정하나요?
제가 진짜 통찰력 하는 기가 막히긴 하거든요. 하지만이 나왔네. 하지만 불안하네 읽기. 하지만 일지와 시지 사이의 정계충과 지지들 간의 해해자형은 뭐라는 거야? 내면의 갈등을 유발합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속으로는 수만 가지 생각과 불안이 소용돌이치고 있는 형국이죠. 와, 이거 어떻게 알지? 특히 정관과 편인이 강하면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거나 완벽주의 성향 때문에 스스로를 복화될 수 있습니다. 안돼! 이런 구조는 직장이나 조직 생활에서 빛을 발하지만 본인의 멘탈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와,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당신의 예민함은 단점이 아니라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보게 해주는 레이더입니다. 진짜 인정. 진짜 인정. 내가 너무 예민한가? 라고 자책하기보다는 나니까 이 정도 디테일을 잡아내는 거야 라고 뻔뻔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정의 일주가 갓생 사는 법입니다. 갓생 사는 법이래요. 이렇게 다 보여주는 거 안 부끄럽냐고? 네, 안 부끄러운데요? 오, 좋은데? 자책하기보다 나니까 이 정도 디테일 잡아내는 거야. 좀 더 뻔뻔해지겠습니다 앞으로. 생각만 하다 날 새는 프로 망상러. 진짜 첫 멘트가 이거. 팩트 폭격 들어갑니다. 네, 들어오세요. 들어와. 자, 팩트 폭격 들어갑니다. 당신은 머릿속으로는 이미 빌딩도 세우고 노벨상도 탔는데 그 정도는 아니야. 미안한데 그 정도는 아니라구나. 진짜. 네, 노벨상도 탔는데 막상 현실에서는 침대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힘겨워하는 게으른 천재 유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 보고 있니? 너? 시작은 거창하게 해놓고 마무리를 흐지부지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와, 이유는 사주에 금이 없고 목과 수만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금이 있어야 되구나. 인성은 생각이고 관성은 눈치인데 행동력인 식상과 결과물인 재성이 부족하니 머리만 비대해지고 손발은 묶인 형국입니다. 야, 함부로 말하지 마라. 주변 사람들로부터 넌 참 똑똑한데 왜 실행을 안 해? 혹은 너무 생각이 많아서 탈이야 라는 말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을 겁니다. 우와, 대박. 특히 지지의 해자형은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들어가서 나는 왜 이럴까 하며 자기 연민에 빠지는 기운입니다. 우와, 남들이 뭐라 하지 않아도 혼자 북치고 장구치며 스트레스를 사서 받는 스타일이죠. 요즘은 안 그래요? 그놈의 완벽주의 때문에 시도조차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니요? 하는데요? 제발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대충이라도 일단 끝내는 게 당신에게는 100번 낫습니다. 알겠다고. 잠시만요. 그 댓글 이상한 거 다시지 마세요. 콘서트 하는데 레이저를 제 눈에 쏜다고요? 이상한 거 하지 마세요. 공항에서 기다린다고요? 정보를 입수해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겁니다. 네, 신고할게요.
네, 신고 눌렀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케이, 자, 이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분위기를 망치실까? 당신의 사주에서 뭐야, 생각할 시간에 차라리 스쿼트라도 한 번 더 하세요. 스쿼트라도 더 하래요. 당신의 사주에서 가장 큰 적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밤새 꼬리에 꼬리를 무는 당신의 잡생각입니다. 그렇대요. 그렇대요. 근데 그거 인정. 자, 다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 등대. 후. 근데 이게 거의 다 이 어둠에서 뭔가 찾네. 남들은 모르는 당신만의 깊은 고독과 싸우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나요? 갑자기 또 병 주고 약 주네. 위로해 주네. 겉으로는 얌전하고 문제없어 보이지만 속으로는 매일매일 파도가 치는 듯한 불안감을 안고 살아왔을 백선우님을 깊이 위로합니다. 뭐야 이거? 갑자기 왜 그러냐? 아이, 또 기분 좋게. 그 불안함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남들보다 더 멀리 더 깊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졌기 때문에 오는 무게감입니다. 후. 감사해요. 저 고생 많았어요. 고마워. 위로해줘서. 당신의 사주에 있는 천을 귀인과 학당 귀인, 문창 귀인은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귀인이 뭐가 많네? 당신은 본능적으로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탁월한 직관과 지혜를 타고났습니다. 와, 이거 진짜 인정. 야, 진짜 인정. 당신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귀엽고 배움을 얻고 성장해내는 놀라운 회복 탄력성을 나 한국어를 왜 이렇게 못하지? 당신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귀엽고 배움을 얻고 성장해내는 놀라운 회복 탄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 인정. 금 또 나네. 금이 없어서 결과가 늦게 보일 수는 있지만 당신이 쌓아온 지식과 통찰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 글 한 줄이 누군가에게 칠흑 같은 어둠을 밝혀주는 등대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헤이. 감사합니다. 나도 나를 밝히고 싶은데. 어려운 순간에 귀인이 나타나는 거야. 귀인이 맨날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다고 의기소침해하지 마세요. 당신은 대기만성형 인재입니다. 깊은 뿌리를 내린 나무는 태풍에도 흔들리지 않듯 당신이 쌓아온 내공은 반드시 빛을 발할 날이 옵니다. 당신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누군가에게 영감이 되는 사람입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 일단은 엘링들 하고. 귀인 빨리 오세요. 너 금이 어떻게 하나 없냐. 겉은 젠틀맨, 속은 고집불통 레이저빔. 겉보기에는 세상 순하고 예의 바르며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모범생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쇠고집도 이런 쇠고집이 없다고. 아 진짜. 호불호가 칼같이 나뉘는 겉바속촉이 아니라 겉차속드. 겉은 차분 속은 뜨거움.
스타일입니다. 그렇대요. 고집불통 진짜 인정. 이거는 제가 따로 사주 보러 갔을 때도 너는 고집이 너무 세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백선우님이 되고 싶은 성격은 아마도 쿨하고 뒤끝 없으며 실행력 넘치는 모습일 테지만 마치 내가 티가 되고 싶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 같군. 현실은 사소한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밤새 이불 킥하는 성격일 확률이 높습니다. 되고 싶지 않은 모습은 우유부단하고 감정에 휘둘리는 모습이겠죠. 그렇대요. 원하는 성격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거절하는 연습과 감정 분리하기가 필요합니다. 나는 좀 너무 잘하고 있는데 이거? 타인의 감정을 내 감정처럼 흡수하는 스펀지 같은 능력을 조금 줄이세요. 칭찬하는 것 같다가 또 줄이래. 말을 되게 잘 해주다가 그걸 줄이라는. 오케이. 그리고 CG의 현침살을 살려 맺고 끊음을 확실히 하는 연습을 하세요. 미움받을 용기를 가질 때 당신은 진짜 매력이 폭발할 것입니다. 거절하는 연습하겠습니다. 지금 연습할게요. 네가 날 보고 싶어 하지 않아서 화가 나. 아니, 난 너가 보고 싶어. 이렇게 거절할게요. 미움받을 용기 책 읽으라고? 아니, 안 읽을 거야. 거절하는 연습. 현침살이 집중력, 분석력 이런 게 좋다고. 내가 집중이랑 분석이 되게 좋네. 아, 이건 똥고집이라고요? 분석력 인정. 오, 몸 쓰는 노동? No! 자격증과 두뇌 플레이? Yes! 당신의 사주는 팬데에 불려서 먹고 사는 팔자입니다. 몸을 써서 땀 흘리는 일이나 변동성이 크고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사업과는 거리가 멉니다. 수와 목이 강하고 관인 상생이 잘 되어 있으니 조직 내에서 인정을 받거나 전문 자격증을 활용하는 직종이 찰떡입니다.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교육, 연구, 상담, 의료, IT 기획 혹은 할인업, 사람을 살리는 일일 계통입니다. 음악이 없네. 노래가 없네. 특히 시제 현침살과 편인의 직관력을 살려 정밀함이 요구되는 분석과 심리 상담사 혹은 의료 관련 기술직도 매우 좋습니다. 좋은데? 천을 귀인이 2개나 있으니 공직이나 대기업 같은 안정적인 조직 생활도 잘 맞습니다. 반면 잘 못하는 분야는 현란한 말발로 물건을 파는 영업직이나 재고 관리가 필요한 유통업, 그리고 순발력과 체력이 필수인 현장직입니다. 내가 체력이 없다는 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금이 없어서 돈 계산이 빠릿빠릿하지 못하고 실리보다는 명분을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잘할 수 있는 분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공부와 자격증이 무기입니다. 남들이 쉽게 딸 수 없는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석, 박사, 학위 등의 지식 깊이를 더하세요. 당신의 지식은 자체가 돈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대박보다는 연금 복권, 문서가 곧 돈이다. 공부하기 싫은데. 솔직히 말해서 장사 수완이나 사업적인 촉으로 떼돈을 벌 사주는 아닙니다. 땡큐. 사주에 금이 없다는 것은 현금 유동성보다는 문서나 자격, 지위가 재물이 된다는 뜻입니다. 뭔 말이야? 지위가 중요하다 이거지? 어릴 때의 환경은 금전적으로 아주 풍족하기보다는 정신적인 가치를 중시하거나 혹은 부모님의 엄격한 관리하에 자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정. 돈을 잘 벌 수 있는 방식은 월급과 부동산입니다. 월급 없는데 부동산? 오케이, 부동산 공부할까? 부동산. 목이 강함으로 현금을 쥐고 있기보다는 땅이나 건물 혹은 저작권 같은 문서 형태로 묶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재테크입니다. 오, 저작권이 있네. 돈을 모으는 성격이라기보다는 쓸 때 쓰고 아낄 때 아끼는 타입인데 어떻게 알았지? 가끔 기분파적인 소비나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지출이 터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아하. 배우자의 재물은 나쁘지 않으나 당신이 배우자의 경제력을 의지하기보다 맞벌이를 하거나 본인의 전문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정 경제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냥 내가 할 거 열심히 하라는 거네. 부동산 나쁘지 않은데? 부동산 좋다. 우와, 이거 뭐야? 나랑 잘 맞는 사람을 또 얘기를 해주네. 궁금해요? 배우자 언금? 제가 어느 스타일이랑 잘 맞는지 이런 것도 적혀있어요. 알려드려요? 엄마의 영향력은 태산, 아빠의 존재감은 미풍. 일단 이거부터 읽어드릴게요. 사주에서 목은 어머니를, 금은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이 사주는 목기운이 아주 강하고 금기운이 전무합니다. 이는 어머니의 영향력이 절대적이거나 어머니와의 유대관계가 매우 깊음을 의미합니다. 어머니의 케어가 지극정성이겠지만 때로는 그것이 간섭으로 느껴져 답답했을 수도 있습니다. 별로 안 그래요. 반면 아버지와의 인연은 상대적으로 약하거나 아버지가 바쁘셔서 함께한 시간이 적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아버지의 기운이 어머니의 기운에 눌려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환경은 겉으로 화목해 보이거나 구성은 각자가 예민한 기질을 가지고 있어 서로 눈치 보는 분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딱히 그렇진 않은데. 형제복은 있으나 겁재가 없고 비견이 하나라 형제나 친구가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친구 없는 거 어떻게 알았지?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힘이 되어주는 형제나 동료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싸인 척 하지만 사실은 자발적 아싸. 왜 이렇게 MG냐 사주풀이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군중 속에 있으면 기가 빨리 소진되는 타입입니다. 와, 진짜 인정. 인복은 양보다 질입니다. 수많은 지인보다는 내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한두 명의 찐친이 훨씬 소중합니다. 진짜 인정. 나의 모토야. 친구들은 백선우님을 착하고 말 잘 들어주지만 어딘가 모르게 벽이 있는 친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 아니야 얘들아. 정확하다고요? 인싸인 척. 그니까 인싸인 척은 안 하는데. 나 싸인 거 다 알고 있는데. 가까이 두면 좋은 친구는 금 기운이 강한 친구입니다.
맺고 끊음이 확실하고 결단력 있는 친구가 당신의 우유부단함을 보완해 줄 것입니다. 반대로 감정 기복이 심하거나 화기운 과다인 사람, 너무 의존적인 친구는 멀리하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오, 화기운 과다 누구냐? 화기운 과다인 사람. 금기운 일단 많은 사람 좋고요. 화기운이 많은 사람은 제 곁에서 살짝 멀어져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멤버들. 아, 로민이를 멀리하라고? 아, 로민이 불이 많아요? 와, 걔는 진짜 화덩어리긴 하죠. 또 제가 물이 많아서 괜찮아요. 물로 좀 끄면 돼, 걔는. 살짝씩 그 스프링클러 그런 걸로 스프레이 물처럼 칙칙칙칙 한 번씩 뿌려주면 돼요, 걔는. 그러면 괜찮아. 차가운 북쪽은 NO! 햇살 가득한 남쪽이 길하다? 네. 사주가 전체적으로 습하고 차갑습니다. 겨울의 촛불. 따라서 부족한 불의 기운과 흙, 쇠의 기운을 보충해줄 수 있는 지역이 좋습니다. 국내로 치면 따뜻한 남쪽 지역, 부산, 대구, 광주 등이나 햇볕이 잘 드는 신도시가 맞습니다. 나 부산. 서울 안에서도 강남이나 남산 주변처럼 양기가 모이는 곳이 좋습니다. 용산이라... 용산인가? 어쨌든 좋지도 나쁘지도 않네요. 애매한 지역에 있네요. 지금 서울이라 아무래도 동탄 신도시? 일단 저는 부산을 다시 가야 되나봐요. 부산 가야 되나? 대구, 광주. 아무래도 저는 부산에 있을 때가 마음이 좀 편하긴 했죠. 서울은 너무 혹독해. 뭔가 건물들이 많아서 그런가 좀 답답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아니, 난 서울에 살 거야. 해외운도 나쁘지 않습니다. 역마살이 강하기 때문이죠. 와. 제가 역마살이 강하거든요. 해외로 간다면 호주, 동남아시아, 미국 서부처럼 일조량이 풍부하고 따뜻한 나라가 백선우님의 운을 트이게 합니다. 물을 건너가는 것 자체가 나쁘지는 않아 가서 정착하는 곳은 반드시 건조하고 따뜻한 지역이어야 합니다. 건조하고 따뜻하면 화상 입는데. 어둡고 습한 영국이나 북유럽 쪽은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유럽 가고 싶은데. 호주는 근데 벌레가 너무 큰데. 미국 어디든 좋아요. 저는. 자, 너의 예민함은 심이 주신 선물이야. 쫄지마. 백선우님, 당신은 칠흑 같은 바다 위에서도 꺼지지 않는 기적의 촛불입니다. 지금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너무 예민하다고 스스로를 갉아먹지 마세요. 당신이 가진 그 섬세함과 통찰력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초능력입니다. 당신의 개운 포인트는 생각 끊기와 햇볕 쬐기입니다. 고민이 시작되면 딱 5분만 하고
무조건 몸을 움직이세요. 햇볕 저기 지금 나가면 너무 더운데. 그리고 하루에 30분 이상 햇볕을 쬐며 걷는 산책이 당신의 젖은 마음을 뽀송뽀송하게 말려줄 최고의 영양제입니다. 지금 습해서 안 마를 것 같은데. 부족한 금기운을 채우기 위해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사소한 것이라도 완료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빛나고 있으니까요. 당신의 직관을 믿고 그냥 저지르세요. 오직 당신만이 그 어둠을 밝힐 수 있습니다. 그렇대요. 그렇다고 합니다. 다 읽었어요. 아까 궁금하다던 그거 읽어볼까? 어디 있냐? 어디 있냐? 어디 있어? 응? 어디 갔지? 여기 있다. 나를 휘어잡는 카리스마에 끌리는 금사빠. 진짜 어이가 없네. 사주는 믿는 거 아니고 그냥 읽는 거. 참고용. 백선님에게 이성은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나를 통제해주고 보호해주는 울타리 같은 존재여야 합니다. 진짜 나는 통제당하기 싫어. 수기운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나보다 기가 세거나 배울 점이 많은 사람 혹은 나를 리드해주는 카리스마가 있는 이성에게 끌립니다. 아니? 나 금사빠도 아니야. 난 엘링들밖에 없다고. 이상형 겉모습이 화려한 사람보다는 지적이고 차분하며 엄마처럼 혹은 아빠처럼 나를 챙겨주는 스타일일 확률이 높습니다. 딱히 생각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렇대요. 자존심 싸움을 줄이래요. 마음의 문 혼자 상처받아서 마음의 문 닫지 말래요. 다 뭐 똑같은 그거네. 참나. 알아서 할게. 딴 것도 볼까? 뭐 있지? 또 뭐가 있을까? 대운 같은 거. 대운풀이 보겠습니다. 한번. 자, 대운풀이. 성공과 재물운을 짚어보기 위해 주로 어떤 일상을 보내고 계신가요? 현재 아이돌. 이거 알려주기 싫은데 자기가 알아서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프리랜서로 하겠습니다. 저한테 중요한 꼭 풀고 싶은 질문은 무엇인가요? 언제 성공해? 그냥
줄여서 말하는 것보다 다 얘기하는 게 더 편해. 잠깐만, ASMR 올해 뭘로 더 성공할 수 있어? 대운 분석 시작. 분석 중입니다. 아, 뭐 또 추를 사야 돼? 아, 진짜. 아, 귀찮아. 잠시만요. 아, 추를 결제 좀. 인증 뭐 전화를 받아야 되네. 엄마 안 할래. 귀찮아. QR 찍으러 갔는데 뭐 전화를 받아서 인증번호를 입력해야 된대요. 그렇대요. 안 할래. 귀찮아. 아, 대운 보고 싶은데. 자, 전에 했던 거 하나 있다. 이거 아닌데. 아니네. 아, 없잖아. 자다. 아, 안 들렸어요? 이제 들려요? (28세부터) 새로운 대운의 문을 연 당신에게 지금 묘신 원진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며 커리어의 방향성을 뒤흔들고 있는 이 시기는 단순한 활동 변화를 넘어 당신의 존재감이 세상에 어떻게 각인될지 매우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현재 흐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렇대요? 제가 8대운이에요. 그렇대요. 8대운이라 했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제 그만할래요. 피곤해요. 이제 피곤해. 기빨렸어. 잘 정해볼게요. 한 시간이나 했어? 나 이제 그러니까 배고프다. 인생은 나만 아니까. 그니까 오늘 말 너무 많이 했다. 말하면서 발성 연습도 했고 말하면서 또 배고파 적었고 지옥에서 누구 들어가게. 지옥이에요? 일단은 저의 사주풀이는 그랬고요. 이제 밥을 먹으러 갈 건데 뭐 먹을까요? 재밌었습니다.
하이디라고. 맛있겠다. 이제 힘이 없어요. 말 너무 많이 해서. 저녁 꼭 먹을게요. 뭐 먹지? 감옥이야? 감옥에서 누가 돌아왔게. 이거밖에 몰라요. 근데 이거 뭐예요? 저 그냥 릴스나 그런 거 떠서 막 보는데. 든든하고 시원한 거. 오케이. 맛있는 거 먹을게요. 뭔지 모르지만 일단은 지옥이 아니라 감옥이었어요. 갑자기 지옥에서 돌아온 사람들 뻔했네. 나는 혜린 친구 집 집밥 먹어. 맛있겠다. 검은 껌이 돌아왔지. 응? 검은 껌이 돌아왔지. 네. 에그타르트 2번 먹었습니다. 일단은 저요 말 너무 많이 해서 오늘 좀 누워있다가 밥 먹을게요. 밥 좀 먹을게요. 쉬다가. 안녕. 지옥 버전 안돼. 지옥에서 누가 돌아왔게. 곰탱이 돌아왔다. 일단은 가보겠습니다. 남은 주말도 행복하게 보내고 소행하고 저도 재밌었어요. 맛있게 먹고 밥도 다들 맛있는 밥 먹으세요. 안녕. 가볼게요. 이제 나는 가볼게요. 쉬다가 밥 먹을게요. 소행. 빠이. 안녕. I love you. Bye bye. Bye bye. Skirt. Bye bye.